한국이 이겼다고들 하죠? 삼성과 SK하이닉스가 그 콧대 높던 네덜란드 회사를 상대로 판을 뒤집었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바로 그 승리의 순간 한국 반도체 전체의 목줄이 지구상 딱 한 회사로 넘어갔습니다. 단 한 곳입니다. 이 회사가 안 판다 한마디만 하면 삼성도 SK도 그리고 여러분의 월급 봉투까지 그대로 멈춰섭니다. 여러분 눈에는 이게 자랑스러운 승리로 보이시나요? 아니면 목에 감긴 밧줄로 보이시나요? 2026년 지금 뉴스마다 이런 헤드라인이 뜹니다. 한국, 네덜란드 제치고 ASML 최대 시장 등극. ASML 매출의 45%가 한국에서 나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22%였는데 2배로 뛴 겁니다. 심지어 반도체의 두뇌를 만드는 이 회사 CEO가 취임한 뒤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우리한테 잘 보이려고요. 여기까지만 들으면 이거 완전히 우리가 갑이 된 것 같죠? 그런데 이상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진짜 갑이라면 SK하이닉스는 왜 회사 전 재산의 10분의 1에 해당하는 12조 원을 딱 이 회사 한 곳에 몰아줬을까요? 삼성은 왜 5천억짜리 기계 한 대를 받으려고 순서를 기다렸을까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반도체 1위라는 뉴스가 사실은 여러분의 일자리와 월급을 네덜란드 회사 딱 한 곳의 손에 저당 잡힌 상태라는 걸 등골이 서늘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승리라는 포장지를 뜯으면 그 안에 뭐가 들어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벗겨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얼마나 대단한 걸 해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진짜로 이겼습니다. 반도체 장비 세계 1위 회사 네덜란드 ASML이라고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 회사가 장비를 팔아서 버는 돈, 그 돈의 45%가 지금 한국에서 나옵니다. 세계 그 어느 나라보다 많습니다. 한국이 ASML의 세계 1등 고객이 된 겁니다. 이게 왜 대단하냐면요. 바로 직전만 해도 한국 비중은 22%였습니다. 그게 지금 45%입니다. 1년도 안 돼서 딱 2배로 뛴 겁니다. 어지간한 회사 매출이 이렇게 움직이지 않습니다. 숫자로 보면요, 더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ASML 장비 매출에서 메모리가 차지하는 비중이 51%까지 올라왔습니다. 원래 이 자리는 늘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로직 몫이었습니다. 그런데 메모리가 사상 처음으로 그걸 넘어섰습니다. 직전엔 30%였던 게 51%입니다. 메모리는 삼성과 SK하이닉스, 바로 우리 회사들의 주 무대죠. 쉽게 말하면 ASML이 이제 한국 메모리 덕에 먹고 산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원래 1등이던 나라는 어디 갔을까요? 중국입니다. 한때 ASML 매출의 36%를 중국이 가져갔습니다. 그게 지금 19%로 반토막 났습니다. 그 빈자리를 한국이 통째로 차지한 겁니다. 오죽하면 블룸버그가 이런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한국이 중국을 제치고 ASML 최대 시장이 됐다. 세계 경제지가 우리 이름을 1등 자리에 올린 겁니다. 한번 그림을 그려보시죠. 세계에서 제일 잘 나가던 장비 회사가 이제 자기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한국에 기대고 있습니다. 중국은 밀어내고 그 자리를 우리가 앉았습니다. 반도체 하면 늘 미국, 대만, 일본 얘기부터 나왔는데 이 판에선 한국이 맨 앞줄에 선 겁니다. 여러분이 뉴스에서 한국 반도체가 이겼다는 말을 들었다면 근거 없는 소리가 아니었던 거죠.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 회사, 원래 우리한테 콧대 높은 슈퍼 갑이었습니다. 돈 싸들고 가도 장비 언제 줄지 저쪽이 정하는 회사였죠. 그런데 그 ASML의 새 CEO 크리스토프 푸케가 취임하고 나서 처음으로 한국 땅을 밟았습니다. 2025년 11월이었습니다. 그 콧대 높던 회사의 최고 경영자가 다른 어디도 아닌 한국부터 찾아온 겁니다. 빈손으로 온 것도 아닙니다. 경기도 동탄에 2,400억 원을 들여 새 사옥을 지었습니다. ASML이 네덜란드 밖에 세운 거점 중에 최대 규모급입니다. 개소식엔 삼성과 SK 고위 임원들이 자리를 채웠습니다. 장비만 팔고 떠나는 게 아니라 아예 한국에 뿌리를 내리겠다는 신호였습니다.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아쉬워서 그 회사를 찾아가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 슈퍼갑이 우리한테 잘 보이겠다고 한국에 사옥까지 올린 겁니다. 갑과 을이 앉는 자리가 통째로 뒤집힌 그림입니다. 뿌듯하지 않으십니까? 여기까지만 보면 이건 완벽한 승리입니다. 그런데 이 화려한 승리에는 아무도 입 밖에 꺼내지 않은 결정적인 착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우리가 1등 고객이 됐다는 바로 그 사실이 사실은 우리 목을 조이는 밧줄이었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기계가 뭐길래 이긴 우리가 오히려 목이 조이는 걸까요? 먼저 이 물건의 정체부터 봐야 합니다. 자, 이제 그 기계의 정체부터 봅시다. 이름은 EUV, 우리말로 극자외선 노광장비입니다. 반도체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아세요? 놀랍게도 빛으로 그립니다. 손톱만한 칩 위에 머리카락 수천 분의 1 굵기로 회로를 새기는데 그걸 빛을 쏘아서 그려넣는 거예요. 여기서 핵심은 빛의 파장입니다. 파장이 짧을수록 선을 더 가늘게 그릴 수 있어요. 회로가 가늘고 촘촘할수록 같은 칩에 더 많은 걸 우겨 넣을 수 있고요. 성능이 거기서 갈립니다. 그럼 얼마나 짧아야 할까요? 기존에 쓰던 빛은 파장이 193나노미터였어요. 그런데 EUV는 13.5나노미터입니다. 약 14배가 짧아요. 쉽게 말하면요. 예전엔 굵은 연필로 밑그림을 그렸다면 이제는 초정밀 샤프로 그리는 겁니다. 이 14배 차이가 최신 반도체와 구형 반도체를 갈라놓는 결정적인 선이에요. 그럼 이 짧은 든 빛을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부터가 진짜입니다. 만드는 과정이 거의 미친 짓에 가까워요. 진공 속에서 아주 작은 주석방울을 1초에 5만 번 떨어뜨립니다. 그리고 그 방울마다 레이저를 2번 쏩니다. 한 번은 납작하게 누르고 한 번은 터뜨리고. 그러면 태양 크면보다 뜨거운 플라스마가 생기면서 그 특별한 빛이 나옵니다. 태양보다 뜨거운 인공 번개를 1초에 5만 번 치는 겁니다. 상상이 가세요? 부품 수만 개가 오차 없이 맞물려야 하고 40년 넘는 기술이 쌓여야 겨우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만들 수 있는 회사가 지구상에 몇이나 될까요? 딱 하나입니다. 네덜란드의 ASML. EUV만큼은 사실상 100% 독점이에요. 경쟁사가 아예 없습니다. 빛으로 회로를 그리는 노광장비 전체로 넓혀봐도 60에서 90%를 이 회사 한 곳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한 단계 더 무서운 물건이 나옵니다. 최신 버전인 High-NA EUV예요. 렌즈가 빛을 얼마나 넓게 모으는지를 개구수, NA라고 부르는데 이 숫자를 0.33에서 0.55로 끌어올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요, 붓끝을 더 가늘게 깎아서 회로를 훨씬 더 빽빽하게 그린다는 뜻이에요. 값이 얼마냐? 한 대에 약 5,500억 원입니다. 아파트 수백 채 값이에요. 기계 하나가요. 근데 이걸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느냐? 아니에요. 가장 앞선 하이-NA 기종은 1년에 전 세계로 몇 대밖에 안 나옵니다. 만드는 데가 한국뿐이니 물량이 없어요. 그래서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돈을 싸들고 가도 순서를 기다려야 합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우리는 보통 돈만 있으면 뭐든 살 수 있다고 생각하죠? 그런데 세상에는 돈을 아무리 쌓아놔도 못 사는 물건이 있습니다. 파는 데가 한 곳뿐이고 그 한 곳이 물량을 주고 있으면요. 바로 이 기계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지금부터예요. 이제 이 기계 한 대가 없으면 최신 반도체는 단 한 개도 못 만듭니다. 우리가 자랑하는 그 첨단 메모리도 AI 반도체도 전부 이 기계를 거쳐야 나와요. 그러니 삼성도 SK도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안 사면 그냥 게임에서 빠지는 거니까요. 바로 그래서 한국은 이 회사 앞에 스스로 목을 들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 결정적인 순간을 지금부터 보시죠. 자, 여기서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우리가 갑이라면서요? 그런데 왜 그렇게 큰 돈을 그 회사에 갖다 바쳤을까요? 2026년 3월 SK하이닉스가 공시 하나를 냈습니다. ASML 장비를 사는데 무려 11조 9,496억 원을 쓰겠다는 겁니다. 우리 돈으로 약 80억 달러. 그것도 한 번에 지른 규모예요. 이 숫자 그냥 크다고만 느끼면 안 됩니다. 숫자로 보면요. 이건 SK하이닉스가 2024년 말에 가진 전체 자산의 9.97%입니다. 쉽게 말하면요. 회사가 가진 전 재산의 딱 10분의 1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가진 전 재산의 10분의 1을 어느 한 가게에 예약금으로 걸었다고요. 그것도 물건이 다 나오지도 않았는데 말이죠. 그 가게가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 순간 나도 같이 끝나는 겁니다.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간다는 우리 반도체 회사가 스스로 그 자리에 목을 들이민 겁니다. SK하이닉스는 이 돈으로 2027년 말까지 장비를 약 20대 받기로 했습니다. 그 사이 삼성도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2025년 3월
삼성전자는 가장 앞선 하이-NA EUV를 북매에 처음 들여왔습니다. 인텔과 TSMC에 이어 세계에서 세 번째였죠. 여기에 두 대를 더 사기로 하며 7억 7천만 달러를 얹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놀라운 장면이 나옵니다. 2025년 9월 SK하이닉스가 이천 공장에 이 하이-NA 장비를 넣고 메모리를 실제로 찍기 시작했어요. 메모리 양산에 하이-NA를 투입한 건 전 세계에서 SK하이닉스가 처음이었습니다. 세계 최초. 얼마나 자랑스러운 말입니까? 그 어렵다는 메모리 양산에 이 최신 기계를 실제로 돌린 회사가 지구상에 우리밖에 없었다는 거니까요. 뉴스마다 한국이 앞섰다는 헤드라인이 도배됐죠. 그런데 말이죠.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이건 이겨서 산 게 아닙니다. 안 사면 죽으니까 산 겁니다. 도대체 왜 안 살 수가 없었을까요? 지금 반도체 시장은 AI 열풍으로 펄펄 끓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HBM이라는 메모리가 있어요. AI 반도체의 초고속 기억 장치인데 회로를 아주 촘촘하게 여러 층으로 쌓아 올려야 합니다. 이 초미세 작업에는 하이-NA EUV가 사실상 필수예요. 그러니 이 장비가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음 세대 HBM 경쟁에서 그냥 탈락입니다. 실제로 지금 삼성과 SK하이닉스는 차세대 HBM4를 놓고 진검승부 중이에요. SK하이닉스가 절반을 넘는 점유율로 앞서 있고 삼성이 그 뒤를 바짝 쫓고 있죠. 지금 이 순간에도 두 회사의 운명이 이 한 판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승부의 승패가 어디에 달려 있을까요? 바로 네덜란드 회사 딱 한 곳이 만드는 그 기계 한 대에 달려 있는 겁니다. 그 기계를 못 받으면요, 삼성이든 SK든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다음 라운드에 못 올라갑니다. 그래서 두 회사는 서로 경쟁하면서도 똑같이 이 한 회사 앞에 줄을 설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이렇게 정리됩니다. 세계 최초라는 화려한 타이틀, 그 속을 열어보면요, 자발적인 도전이 아니라 떠밀린 불복에 가깝습니다. 이겼다는 게 아니라 이 회사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었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남의 회사 이야기가 아닙니다. HBM이 안 팔리면 반도체 수출이 흔들리고, 반도체 수출이 흔들리면 결국 여러분의 월급과 일자리까지 출렁입니다. 그 거대한 사슬의 맨 앞에 이름도 낯선 네덜란드 회사 한 곳이 서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진짜 궁금해지지 않으세요? 이 5,500억짜리 기계가 한 번 돌아갈 때마다 그 돈은 대체 어디로 흘러가는 걸까요? 이제 여러분 지갑을 열고 직접 계산해 봅시다. 자,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세계 최초로 사왔으면 잘 쓰면 된 거 아니야? 뭐가 문제야? 저도 그렇게 믿고 싶습니다. 그런데 장부를 열어보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우리가 흔히 이렇게 말하죠. 그 비싼 기계, 우리가 돈 주고 사왔으니 이제 우리 거다.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왜냐하면 그 5,500억짜리 기계는 끝이 아니라 시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계를 샀다고 끝이 아닙니다. 그 기계로 반도체를 찍는 내내 돈이 계속 나갑니다. 유지비가 나가고 부품값이 나갑니다. 소프트웨어 사용료가 나가고 관리 서비스 비용이 나갑니다. 이 돈이 웨이퍼를 찍는 내내 네덜란드로 흘러갑니다. 쉽게 말하면요, 미터기가 켜진 택시입니다. 기계를 사는 그 순간부터 미터기가 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요금은 전부 네덜란드로 넘어갑니다. 반도체 한 장을 찍을 때마다 통행료를 내는 셈이죠. 기계값은 그냥 택시에 올라타는 입장료였을 뿐입니다. 그런데 이 택시, 한번 올라타면 내릴 수가 없습니다. 내리는 순간 최신 반도체를 못 만드니까요. 그러니 미터기가 아무리 돌아도 그냥 요금을 내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바로 목줄의 진짜 민낯입니다. 그럼 이 돈 대체 얼마나 될까요? 숫자로 보면요, ASML의 2026년 1분기 매출이 88억 유로입니다. 우리 돈으로 약 15조 원. 딱 석 달 동안 벌어들인 돈입니다. 여기에 회사는 올해 연 매출 전망을 360억에서 400억 유로로 더 올려잡았습니다. 게다가 2026년 물량은 사실상 다 팔렸고 공급 부족은 2027년까지 이어진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요,
돈을 쓸어 담고 있다는 겁니다. 물건은 없어서 못 팔 지경이고요. 자, 여기서 진짜 핵심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매출, 그 45%를 누가 내고 있을까요? 바로 한국입니다. ASML 매출의 절반 가까이를 삼성과 SK가 내고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우리가 ASML을 먹여 살리는 세계 1위 고객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 기계 없이는 단 한 개의 최신 반도체도 못 만드는 세계 1위 인질이기도 합니다. 돈은 우리가 제일 많이 내는데 아쉬운 쪽도 우리라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돈을 제일 많이 쓰는 사람이 큰 소리를 쳐야 정상입니다. 그런데 여기선 반대입니다. 돈을 제일 많이 내는 우리가 오히려 눈치를 봅니다. 왜냐하면 저쪽은 안 팔아도 그만이지만 우리는 안 사면 공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갑이다라는 말은 틀렸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는 최대 납품처이자 최대 종속처입니다. 매달 가장 큰 돈을 갖다 바치면서도 그 관계를 끊지 못하는 쪽이 바로 우리라는 거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남의 일 같으신가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반도체는 2025년 한국 전체 수출의 20%가 넘습니다. 우리 수출의 5개 중 하나가 반도체라는 뜻입니다. 이 목줄이 조금만 흔들려도 수출이 흔들리고 환율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결국 여러분 월급 봉투까지 흔들립니다. 우리는 이겼다고 웃었는데 장부를 열어보니 우리가 통행료를 내는 쪽이었습니다. 갑인 줄 알았던 우리가 사실은 미터기 요금을 계속 내주는 손님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까지는 그래도 돈만 내면 되는 관계였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따로 있습니다. 이 목줄이 어느 날 갑자기 끊길 수도 있다는 겁니다. 만약 이 회사가 혹은 이 회사를 둘러싼 나라들이 이제 그만이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보겠습니다. 자, 그럼 이 목줄 끊거나 벗어날 방법은 정말 없을까요? 여러분도 궁금하실 겁니다. 냉정하게 3가지만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이 기계는 이미 무기입니다. 미국과 네덜란드는 2019년부터 중국에는 EUV를 단 한 대도 못 팔게 막았습니다. 그리고 2026년 지금 구형 장비까지 막으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죠. 쉽게 말하면요, 이 기계가 이제 나라와 나라가 주고받는 전략무기가 됐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올해 6월엔 EUV 한 대가 몰래 중국으로 흘러갔다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ASML은 단 한 대도 중국에 판 적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죠.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기계 한 대에 나라 전체가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것. 그만큼 이게 위험한 물건이라는 방증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목을 맡긴 회사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세계 지도를 다시 그릴 수 있는 회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회사의 수출 스위치는 우리가 아니라 미국과 네덜란드 정부 손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 편이지만 국제 정세가 한번 뒤틀리면 그 스위치가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장담 못합니다. 둘째, 우리가 매달린 줄이 딱 한 가닥이라는 겁니다. 밧줄이 여러 가닥이면 하나쯤 끊겨도 버팁니다. 그런데 한 가닥뿐이면요, 그 줄을 쥔 사람이 곧 내 생사 여탈권을 쥔 겁니다. ASML의 문제가 한 번만 생겨도 삼성과 SK만 흔들리는 게 아닙니다. 반도체는 우리나라 전체 수출의 20%가 넘습니다. 그 목줄이 조여지면 수출이 흔들리고 환율이 출렁이고 결국 여러분 월급 봉투와 자녀 일자리까지 그 여파가 밀려옵니다. 남의 나라 회사 얘기가 아니라 내 살림 얘기라는 겁니다. 게다가 지금처럼 뜨거운 AI 열풍이 언젠가 한번 꺾이면요, 전 재산의 10%를 건 그 큰 베팅이 고스란히 부담으로 돌아옵니다. 사이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삼성은 2022년부터 2023년 사이에 갖고 있던 ASML 지분을 전부 팔아치웠습니다. 지분으로 끈끈하게 묶였던 동맹이 끝난 거죠. 같이 짓기로 했던 동탄 공동연구소 부지마저 팔려서 계획이 통째로 원점으로 돌아갔습니다. 겉보기엔 미롤 같아도 그 속에선 균열이 이미 시작된 겁니다. 셋째, 그럼 우리 손으로 직접 만들면 되지 않느냐? 여기가 가장 아픈 대목입니다. 한국 반도체 장비의 국산화율은 약 20%에 불과합니다. 나머지 77%,
그러니까 열의 8은 외국에서 사오는 겁니다. 물론 도전이 없는 건 아닙니다. 동진 세미캠은 EUV용 감광액을 국산화했고 SNS텍은 핵심 소재인 블랭크 마스크에 투자하고 있죠. 이솔 같은 토종 스타트업은 아예 새로운 방식에 도전하고 있고 EUV 대신 X선을 쓰자는 대안까지 나옵니다. 여기저기서 우리도 언젠가는 이라는 묵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희망의 싹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요, 전문가들 얘기는 냉정합니다. ASML이 무려 40년을 쌓아 올린 그 기술을 당장 몇 년 안에 따라잡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그 싹이 자라 나무가 될 때까지 우리 목줄은 여전히 남의 손에 쥐어 있다는 뜻입니다. 자, 여기서 핵심입니다. 한국이 이겼다는 그 뉴스, 포장지를 뜯어봤더니 안에 두 얼굴이 들어있었습니다. 세계 1위 고객이면서 동시에 그 회사 없이는 못 도는 최대 인질. 자부심도 진짜고 목에 감긴 밧줄도 진짜였던 겁니다. 승리라고 웃은 순간이 곧 종속의 시작이었던 거죠. 오해는 마세요. 삼성과 SK가 세계 최초로 달린 건 분명 대단한 실력입니다.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요, 그 엄청난 실력이 지구상 딱 한 회사에 묶여 있다는 사실. 이걸 잊는 순간 자부심은 그대로 방심이 듭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불편하셨다면 그게 바로 우리가 놓치고 있던 빈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한국 반도체의 이 ASML 종속, 여러분은 축복이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언제 터질지 모를 시한폭탄이라고 보십니까? 댓글로 딱 한 단어라도 남겨주세요. 진심으로 궁금합니다. 그리고 혹시 반도체 업계에 계시거나 가족 중에 아는 분이 있으시다면요, 뉴스에 안 나오는 현장 얘기 정말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댓글 하나가 다음 영상의 단서가 됩니다. 이렇게 뉴스가 절대 말해주지 않는 뒷면이 계속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의 지갑과 일자리를 지키는 건 결국 이런 질문을 멈추지 않는 겁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